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분석해 봤습니다. 9강 이번 시간에는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요. 단계 단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이 큰 산을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움을 또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우리 학습 활동지 보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지 보시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 8강에서 다뤘고요. 이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면과 세타의 각도로 처음 V0로 던진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한다. 자, 무슨 운동을 할지는 잘 몰라요. 얘가 어떤 운동을 할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다 했을 때 수학적으로 이게 어떤 운동인지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축구공을 한 소년이 걷어찼죠. 지면과 모한 방향으로 셋타임 방향으로 이렇게 걷어찬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축구공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속도 벡터를요 y축과 x축의 성분 벡터로 각각 분해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초속도 얼마의 속도로 지금 운동하는 축구공이죠. 그래요. V0의 속도로 운동하는 이 축구공의 성분 벡터, 일단 V0 x 방향의 성분 벡터를 보시면 이 V0 값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x축 성분의 초속도는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자, y축 성분의 자,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우리가 벡터 분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 지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학습했지만, 자,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등속 운동이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어떤 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는 가속도의 크기가 몇이다? 0이라고 그랬어요. 자, 가속도의 크기가 0이라는 얘기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R자의 몇이다?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성분 벡터 Y축의 어떤 성분 벡터 성분을 보면 지금 지면과 수직하게 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는요 계속해서 이 공을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 끌어 내리려고 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운동하는 공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게 돼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에서 질량 m인 축구공에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 A는 G라고 쓰고 중력 가속도라고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물체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축구공의 속력은 점점 느려질 거예요. 점점 느려질 건데, 자, 그 축구공의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건지는 이 다음 페이지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지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비스듬히 위로 차올린 물체의 운동 분석이다 라고 했고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자, 수평 방향의 운동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의 운동은 자, 축구공을 지면과 조금 더 깨끗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뭐 좀 깨끗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지면과 모한 방향으로 세타가 되는 방향으로 무엇을 축구공을 지금 걷어찼어요. 축구공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되는 방향으로, 그쵸? 이게 얼마나 된다? 세타가 되는 방향으로 걷어찼을 때
자, 이때의 속력이 뭐였어요? V0였고요. 이 V0 벡터를 분해했어요. 성분 벡터로. 어떻게? X축 방향과 그렇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했고, 자, 중요한 거는 자, 지면과 수평한 방향, 지면과 여기 나와 있는 지면과 수평한 방향으로는 알짜임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한 내용이죠.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아, 등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가속도가 몇이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자, 연직 방향, 즉 이 Y축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자, 공은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계속해서 지고 중심 방향을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운동 방향과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현재 반대 방향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무엇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가속도 나와 있죠. 자,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자, 수평 방향은 가속도가 몇이다? 0이고요. 자, 연직 방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라고 표시되고 있고요.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분 벡터를 통해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처음 속도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 전에도 써봤지만 요 벡터의 X축 방향의 성분 벡터를 알기 위해서 V0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라고 했죠. V0 코사인 세타. Y축 방향은 어때요? V0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갈까요? 이거 지우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t초일 때의 속도라고 했어요. t초일 때의 속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공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어떠한 순간 t초가 흘러갔을 때 이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고요. 이 경우에도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x축 방향은 등속도 직선 운동,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처음과 어때요? 같아요. 일정해요. 여전히 V0 코사인 세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수직 방향의 이 속도는 어떻게 됐을까? 자, 절 잘 보세요. 자, 지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할 때에는 일정한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해요. 즉 등가속도 운동이란 얘기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나중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에다 시간의 곱이라고 그랬어요. t초일 때, t초가 지났을 때 뭐를 알고 싶다? 그래요. 나중 속도, t초일 때의 나중 속도, 요걸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V는 처음 속도가 어떻게 돼요? V0의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로 이걸 무슨 가속도라고 했죠? 중력 가속도 G라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 중력 가속도 G 그 다음 T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문제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뭐하다? 반대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플러스 대신 뭐라고? 방향을 표시하는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초 위의 물체의 수직 방향의 속도 VY는 처음 속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t초일 때의 위치라고 그랬어요. 위치. 수평 방향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이동거리 s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x축 방향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해 줬죠? v0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곱하기 t초 해서 자 x축 방향으로는 t초 후에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y축 방향의 이동거리를 보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구하는 공식 중에서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t초 후에 이동거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위로 연직 위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공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움직인 거리 s는 y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처음 속도는 어때요? v0 사인 세타죠. 거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고 요 a 대신 중력가속도 뭐를 곱해준다? 중력가속도 g를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동거리의 방향과 중력가속도는 서로 뭐예요? 중력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2분의 1 g t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자 t초에 있을 때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떤 물체를 비스듬히 이렇게 던져 올렸을 때 t초 후에 직교좌표상에서 물체가 어떤 점에 와 있는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체의 어떤 운동 상태,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이해했을 때 이렇게 운동하는 녀석의 어떤 정해진 시간에서의 어떤 위치에 가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어떤 물리학적인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드라 같은 이런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적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미사일이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또는 특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찾아올 때 t초 후에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를 컴퓨터가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지우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내려와서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경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운동 경로에 관련된 경로가 나와 있는데, 이건요, 여기 위에 보시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식에서요, 이 식을 t로 한번 정리하면, t는 v0 코사인 세타 x가 되겠죠. 이 값을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y는 탄젠트 x 마이너스 이 녀석의 x제곱이다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무엇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렇다면 이 공의 운동이 자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건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운동을 한다?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 도달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점 도달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인데, 우리가 최고점에서는요 포물선 운동을, 지금 이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최고점에서 y축 방향의 속도는 몇이 되겠습니까? 0이 됐겠죠. y축 방향의 속도는 0이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위에서요 t초 후 t초일 때의 속력을 우리가 나타낼 때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 t초 후에 만약에 이 y축 방향의 성분 벡터의 속도가 0이라면 이 포물선 궤도를 움직일 때 이 녀석은 최고점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가지고 써주면 v0 사인 세타는 gt예요.
즉 다시 말해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G분의 V0 사인 세타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이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면 처음에 던질 때 처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지면과 이루는 각 세타의 크기를 90도에 가깝게 할수록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그렇죠. 크게 오래 많이 그쵸 오래 걸린다 크게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음 그렇죠. 그 최고점의 높이예요. 최고점의 높이. 자, 최고점의 높이를 어떻게 구하는 거와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모두 좀 지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최고점까지의 높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이제 Y축 성분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련된 공식을 하나 이용하면 되겠는데, 우리 이런 공식 알고 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운동을 분석할 때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과 처음 속도의 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지면과 수직한 방향이죠. V0Y 성분인데 최고점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뭐 됐다는 얘기예요.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 V0에 지면과 수직한 이 V0 성분의 요게 세타였을 때 지면과 수직한 방향의 성분 벡터는 요 녀석 V0 대신 V0 사인 세타의 제곱이 이렇게 써져야겠죠. 그리고 A 대신은 뭐가 들어가요? 중력과 속도 G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중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2G S 대신 높이 H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면 결국 높이 h의 값은 2지분의 v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해 둬야 돼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 최고점의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거 언제 관계식 도출해 가지고 해요. 이렇게 한번 이해했다면 이 다음부터는 암기해 버려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오늘의 별표 100만 개짜리예요. 오늘의 별표 100만 개. 어떻게 100만 개를 표시할까요? 이 별 있네요. 바바바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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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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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가 지면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과 물체가 지면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과 이 시간 t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다시 지면으로 내려오는 시간 t2가 서로 뭐가 돼요?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시간은 우리는 뭐라고 써야지게 돼요?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의 높이를 이거를 t1 대신 th라고 했으니까 2t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때에 자 이렇게 비스듬히 운동하는 이 축구공의 수평 도달거리 R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겠는데 여러분들 수평 방향의 어떤 움직임은 빠르기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이동거리 S 대신 수평 이동거리 R이라고 쓰고요. 이 V 대신에 뭐를 써야 되죠? 지면과 나란한 성분 벡터 V0 뭐지요? 코사인 세타였죠. 이거 곱하기요. 몇 t예요? 그냥 이거대로 따지면 V 곱하기 t인데 그냥 t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자, 시간이 몇 t만큼 움직인 거죠? 그렇죠. 2t만큼 움직인 거죠. 고로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돼요? 2th.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자, V0 코사인 세타 그대로 쓰고요. 2 쓰고 TH 대신 뭐를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G분의 V0 사인 세타 쓸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써볼게요.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보면 요거를 이렇게 누르고 조금 깔끔하게 요 녀석 조금 깔끔하게 다시 써볼게요. 좀 지저분한데 여기다 써볼까요? R은 V0 코사인 세타 2 HT죠. 그런데 여기 있는 HT가 요 녀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2를 곱한 거에다가 중력가속도 G분의 V0 사인 세타인데 여기부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삼각함수 우리 배우고 있죠. 삼각함수 괜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코사인 세타하고 2하고 요 사인 세타를 한번 띄어내서 보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인 2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다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인 2세타가 되기 때문에 V0 V0 있죠. 그러면 G분의 V0의 제곱에 사인 2세타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인 2세타, 즉 2세타는 몇 도일 때가 최고값을 가져요? 그렇죠. 90도일 때. 그럼 2세타가 90도가 되려면 세타는 몇 도가 돼야 돼요? 45도. 45도가 될 때 이게 최대값을 가져요. 즉 내가 뭔가를 던질 때 지면과 45도가 각도가 이루게 던지면 수평 도달거리를 제일 멀리 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교과서 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요? 34페이지. 교과서 34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네요. 자, 교과서 34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속력으로 그림 26과 같은 속력 26은 조금 잘못됐죠. 그림 26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림 26은 어떻게 던졌다라고 돼 있어요. 같은 속력으로 물체를 던졌다라고 돼 있어요. 같은 속력으로 좀 내려갈게요. 같은 속력으로 물체를 던졌다. 던지는 방향 같은 속력으로 물체를 던지는 방향으로 15도씩 다르게 하였을 때 물체가 날아가는 경로를 표현한 건데 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요 녀석은 15도로 던질 때하고 75도로 던질 때가 같네요. 요 녀석 볼게요. 요 녀석 보면 60도로 던졌을 때하고 몇 도로 던졌을 때 30도로 던졌을 때랑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물체를 던진 방향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45도가 될 때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갔습니다. 45도가 될 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수식으로 알아봤죠. 어떻게 됐죠? 수평 도달거리 R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 식을 우리가 됐죠. 수평 도달거리 R은 그렇죠. 어,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였죠. 이 사인 2세타 값이 제일 크기 위해선 세타가 몇이 돼야 돼요? 45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긴 걸 속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평 도달거리가 제일 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데 던진 방향이 세타 플러스 45도일 때하고 세타 이게 45도 플러스 세타일 때랑 45도 마이너스 세타일 때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60도가 되려면 15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15를 빼주면 60도일 때랑 30도일 때랑 수평 도달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0 하면 55도일 때랑 35도일 때랑 수평 도달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잘 좀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숙제 나갑니다. 오늘 숙제인데요. 여러분들 아래쪽 보시면 그 문제가 연습해 보기가 쭉 있죠. 그다음 밑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까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등교 수업 이루어질 때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스듬 및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동영상 분석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실제로 이 실험을 우리가 못하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자, 선생님이요. 동영상으로 실험을 보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실험의 기본적인 데이터 값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정리와 평가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 정리하기까지. 그래서 이 정리하기를 자, 등교 수업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을 한번 실험 동영상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동영상 보시면 먼저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 제목이 나오네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동영상 분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물이 삼각대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탁구공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설치하고 비스듬히 던지죠. 이렇게 던진 공의 운동을 녹화하는 거죠.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처음 0초일 때 출발 지점이죠. 처음 0초일 때 출발 지점이니까 아이고, 다시 볼게요. 자, 처음 0초일 때 출발 지점이에요. 어, 여기 있을 때에는 자, 수평 위치 연재 기치가 00이었어요. 그런데 0.1초가 지났을 때 얘가 좀 같겠죠. 그때의 위치를 우리가 XY 좌표값을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의 어떤 기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예요?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